200년 중국 하남성 관도 10만 대군을 이끈 명문 귀족 원소와 그 절반도 안 되는 병력의 환관 출신 조조. 누가 봐도 승부는 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죠. 오늘은 삼국시대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관도대전,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조와 원소, 이 둘은 원래 친구였습니다. 동탁의 폭정에 함께 맞섰고 각자의 영역에서 세력을 키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피할 수 없는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원소는 4세 30, 4대에 걸쳐 삼공의 지위에 오른 최고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199년 그는 숙적 공손찬을 격파하고 기주, 유주, 병주, 청주 4개 주를 장악했습니다. 당시 중국 최강의 군벌이었죠. 반면 조조는 환관 가문 출신으로 출신부터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조조에게는 원소가 가지지 못한 결정적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였죠. 196년 조조는 헌제를 옹립하고 천자를 끼고 제후들에게 호령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력 차이는 컸습니다. 원소는 조조보다 2배에서 3배 많은 군사와 풍부한 군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참모각가는 말했습니다. 원소는 우유부단하지만 모략을 좋아하고 겉으로는 관대하나 속으로는 시기심이 많습니다. 200년 초 조조 암살에 실패한 유비가 원소에게 도망쳐 왔습니다. 원소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참모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전풍과 저수는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공손찬과의 전쟁으로 군사들이 지쳐 있습니다. 조조는 천자를 옹립했으니 명분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곽도는 달랐습니다. 우리의 국력이 조조를 압도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원소는 곽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풍은 출정을 만료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고 이인자 저수의 권한은 상분되었습니다. 원소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조조는 절반도 안 되는 병력으로 맞서야 했죠. 200년 2월 원소는 알량을 보내 백마의 유연을 공격했습니다. 저수는 알량 기용을 반대했지만 원소는 듣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참모 순유의 계책으로 원소군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장료와 관우를 선봉으로 삼아 알량을 공격했죠. 관우는 적진에 돌격해 단칼에 알량을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백마와 연진의 주요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원소는 문추를 보내 추격했지만 조조는 수송대를 미끼로 문추군을 어지럽힌 뒤 습격해 문추마저 죽였습니다. 양군은 관도에서 배치했습니다. 원소군은 압도적인 병력으로 조조군을 압박했고 조조는 버텨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조조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원소는 조조를 묶어둔 채 지속적으로 반란을 유도했고 예주 전역이 원소군으로 돌아서는 등 후방이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군량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조조는 후방 책임자 순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군량이 바닥났소. 어찌하면 좋겠소. 순욱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원소는 많은 계책을 구상하지만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10월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원소의 핵심 참모 허유가 조조에게 투항한 것입니다. 허유는 조조와 어려서부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성격에 사방에 적을 두고 있었죠. 그는 원소에게 적극적인 헌책을 올렸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때 허유 집안에서 범법자가 나왔고 원소의 측근 신배가 허유의 가족을 투옥시켰습니다. 자신의 계책도 거절당하고 가족까지 투옥된 허유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더 이상 원소 밑에서는 출세할 수 없다. 허유는
밤중에 조조 진영으로 탈출했습니다. 조조는 소식을 듣고 맨발로 뛰쳐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차원, 자네가 와주다니. 조조는 허유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허유는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원소는 순우경에게 군사 2만 명을 주어 오소에서 군량을 보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습격하십시오. 조조의 측근들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순유와 가후가 나섰습니다. 이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조는 결심했습니다. 조홍을 남겨 본진을 수비하게 하고 자신은 정예 기병 5천을 이끌고 밤중에 출발했습니다. 40리가 넘는 거리를 급히 행군의 날이 밝을 무렵 오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원소 진영에서 오소가 공격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소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오소를 구원할 것인가, 조조의 본진을 공격할 것인가. 원소는 군사를 둘로 나눴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조조는 오소에서 전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원군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조조는 명령했습니다. 적이 등 뒤에 오면 그때 알려라. 조조는 간발의 차이로 순우경을 사로잡고 오소의 군량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오소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원소 진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곽도는 장합을 참소했습니다. 장합은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책임을 뒤집었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는 고람과 함께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소를 공격해 진영을 불태우고 조조에게 투항한 것입니다. 장합이 공격을 받은 원소는 단 800명의 기병만 이끌고 갑옷도 입지 못한 채 급히 도망쳤습니다. 총사령관의 행방을 알 수 없던 나머지 군사들은 대혼란에 빠져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전투에서 죽은 원소군은 8만여 명, 물에 빠져 죽은 자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관도대전은 조조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원소는 패배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202년 병으로 사망했고 조조는 207년 하복을 완전히 평정했습니다. 관도대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둘째, 리더는 신하들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내부 단합이 중요합니다. 넷째, 결정적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은 패배를 부릅니다. 만약 원소가 승리했다면 어땠을까요? 조조가 없는 삼국시대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관도대전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삼국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리더라면 원소와 조조 중 누구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